네, 오늘 네 분 진수리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성입니다. 양난주 진수리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하신 부분 유의미하게 봤는데 1세대 사회서비스는 생활시설입니다. 고아원이나 형제복지원 같은 희망원 같은 이게 수용보호를 중심으로 했던 굉장히 그 대형 이런 집합시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2세대 사회서비스는 이제까지 봤을 때 전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이 했던 때가 2세대 사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2세대 사회서비스 유형은 정부가 지역자활센터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을 지으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서비스는 민간에게 맡깁니다. 이게 전형적인 민간 위탁 방식이고 3세대 사회복지 서비스는 2000년대 중반에 보편적으로 확장된 보육과 장기요양을 중심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게 어린이집 4만 개, 장기요양 3만 개, 앞부분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시설이 3세대 사회서비스에 속하고요.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적 재원도 앞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이 각 세대별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각기 다른 데서 이 그 시각차가 입장차가 이게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의 논란이 야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1, 2세대 그리고 3세대로 이제 크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이 1, 2, 3세대를 다 포함해서 포괄해서 대응책,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사회서비스원 구상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지역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면 지역의 현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 2, 3세대를 포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희망원은 명백하게 1세대 시설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수탁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원이 없을 때는 지방공사나 복지재단 등에서 그런 복지기관들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많거든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갖고 있는 각각의 고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5%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머지 95% 똑같은 일을 하면서 민간에서 일하는 95%의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1세대, 2세대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보조금을 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조차도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 88.4% 정도밖에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종사자들 대부분이 지금 열악한 처우에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실정인데 그 부분에서 5%만 뽑아다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월급제로 해가지고 임금, 그 다음에 복리, 후생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게 되면은 나머지 95%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안에서 이제 신규 설립 시설이라든가 평가 결과가 저조한 시설 같은 경우에 이 우선해서 수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에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종사자들 입장에서 본인이 일하고 있는 시설이 평가가 좋은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평가받아가지고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기를 직원들이 손꼽아서 학수고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노조 조직들이 이런 기대감을 종사자들한테 이제 불어넣어가지고 직원들하고 운영자 간의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데들이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에 주축을 이루었던 종교법인들, 종교복지재단들 그래서 더 이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포기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또 법안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사회복지계의 안정성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서 복지부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그 사회서비스원은 민간 영역을 잠식하기보다는 민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요. 민간에서 제공하기 제가 어려운 그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제 법안에 그런 기능들을 주로 넣은 것이고 지금 지자체 행감에서도 서울서비스원
충남서비스원 올해 자치단체 행감에서 민주당 그 시의원 도의원님들이 다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 민간센터에서 근무하는 요양사하고 임금격차 줄이려면 수천억 원 예산 들어간다. 굉장히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 1세대,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법인단체들, 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영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복지부가 정해주는 지침, 사업 방법, 사업 종류,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 운영 지침, 거기에 다 맞춰서 단지 사업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신분이 민간인이지 공공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걸 공공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3세대에 대해서 아까 시간급 말고 급여제를 해야 된다. 근데 3세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 시간제로밖에 집행할 수 없는 구조가 있단 말이죠. 공적 보험이라든가 활동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의 사업 본질적인 예산 집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급여제로 하려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그 갭은 다 지방비 예산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다 지방비에서 다 그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본질적으로 고치려면은 사회보험 제도, 그 다음에 여러 사회서비스 본질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야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이거를 탈출구를 마련해야지 사회서비스원은 사업 운영 주체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게 지자체장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채용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공정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사회서비스나 광주 사회서비스나 원장, 이사장, 이사, 친정권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요. 사회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경력도 없는 사람들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게 공정성이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 여전히 그거는 정치권의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한 의도하고 그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지금 제일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는 데가 1세대, 2세대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사회서비스원 법이 타켓으로 삼고 있는 3세대 쪽 사람들은 거의 이제 얘기를 못하고 있고 1세대, 2세대들이 그 불똥이 자기네들에게 튈까 싶어서 지금 가장 염려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안에서 좀